달찌라는 래퍼 아시나요? 달찌 한번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시겠어요? 달찌. 저는 최근에 무슨 강연을 하나 보다가 이분을 한번 보게 됐는데 이분이라고 얘기가 나와요. 제가. 그러니까 이분이 90년대생인데 이분이라고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검색 한번 해보시면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젊은 친구인데 직업이 세 개라고 본인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현재 진짜 초등학교 선생님, 교육공무원. 그러니까 검색을 해보니까 인천에 있는 모 초등학교 6학년 몇 반 담임 선생님 이렇게 나와요. 경인교대를 나오셨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교육공무원인 선생님이시고 그리고 래퍼 그리고 유튜버 이렇게 세 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90년대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90년대생의 여러 가지 특성 중에 하나 바로 멀티 페르소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세대 차이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예전에 저희 세대 또는 저보다 위에 있는 기성세대 선배님들은 24시간 회사 생각만 했었잖아요. 직장 동료가 곧 지인의 전부였었고 그리고 계속 회사 생각, 회사에서 야근하고 회사에서 밥 먹고 또 저희 때는 뭐 토요일도 출근을 했었으니까 토요일까지 뭐 회사 생각 그리고 일요일 날 하루 또 회사 사람들이랑 또 등산 가고 이게 또 이제 일상이었는데 이제 요즘은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통신사 CF 광고였었는데 이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아마 LTE 뭐 이런 빠른 건 뭐 속도에 대해서 광고를 했었던 거였는데 퇴근을 하고 있었는데 깜깜한 밤이에요. 퇴근을 하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뭐 김대리 나 급한 서류가 있는데 하나만 보내주겠나? 뭐 이런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아주 빠르게 광속도로 그 뭐 파일인지 뭔지를 보내는 그러니까 이제 이 통신사에서 그 선전 광고는 그 문서가 빨리 전송이 된다. 이거를 광고하고 싶었던 건데 그때 논란이 됐었던 부분이 뭐냐면 아니 왜 퇴근하고 나서 왜 일을 시키냐 이거였었던 거죠. 자, 근데 저도 퇴근하고 나서 무심코 뭐 직원이나 거래처 분들께 대리님 내일 저 강의 가는데요. 뭐뭐뭐 준비해 주세요. 뭐 이런 걸 남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퇴근 이후에 죄송해요. 그냥 뭐 시간 날 때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뭐 문자를 남기는데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퇴근 이후에 본인의 개인적인 삶이 있는데 너무나 이제 방해가 되는 거죠. 개인의 삶에 있어서. 자,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그러니까 퇴근 이후 시간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의 어떤 메일이나 연락은 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해놨습니다. 자,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요,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는 이메일 같은 거 업무 이메일은 보내지 못하도록 노사 협정을 체결을 딱 해놨죠. 자, 우리나라에서도 뭐 카톡 금지법 이런 거를 시행하는 곳들이 곳곳으로 생겨나고 있어요. 자, 휴가 중에도요, 업무에 관련된 거, 우리 뭐 메일이나 뭐 올까봐 이거 스마트폰 놓지 못하고 로밍 해 가시는 분들 해외여행 가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독일에 다임클라이슬러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런 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휴가 중에 저 사람이 휴가인지 내가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메일을 보내요. 메일을 보내면 그 사람이 휴가예요. 메일 받는 사람이. 그러면 나한테 자동으로 답장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이 메일을 받는 사람은 휴가 중입니다. 그런데 뭐 1월 13일 이후에 돌아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요 메일을 다시 보내주세요. 근데 우리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그 이후에 그 사람이 그냥 메일을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 메일은 삭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휴가 갔다가 복귀한 이후에 메일을 다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이유가 뭐냐면 휴가를 갔다가 리프레시 돼가지고 너무 기분 좋아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휴가를 금요일까지 잘 마치고 토요일, 일요일 날 잘 쉬고요. 월요일 날 출근을 했는데 뭐 업무 메일이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 자체로가 너무 스트레스이지 않아요? 나 잘 쉬고 왔는데 나 이것도 처리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스트레스라는 걸 아니까 그냥 이거를 다 삭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뭐 휴가나 칼퇴에 대해서 요즘에는 굉장히 개인적인 어떤 삶을 지켜주도록 노력을 많이 해요, 회사에서. 근데 제가 최근에 신문에서 이런 걸 봤어요. 그 배달의 민족이라는 회사 아실 텐데, 배달의 민족에서, 일하는 어떤 그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신문에 기사가 한번 난 적이 있었어요. 휴가나 칼퇴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농담 금지. 그럼 예를 들어서 내일 휴가를 간다. 회사는 내가 잘 지키고 있을게. 막 이런 되게 막 되도 않는 아재 개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비슷한 경험이 옛날에 무슨 은행에 교육을 갔는데 지점장님들 여러 분 모셔놓고 교육을 하는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딱 이런 교육하고 있었어요. 우리 지점장님들 요즘에 칼퇴가 문화예요. 얘네들은 멀티 페르소나. 왜? 외부, 그러니까 너무나 본인의 삶이 많아요. 운동하는 애들도 있고요. 영어학원 다니는 애들도 있고요. 본인을 위해서 다양한 삶들을 합니다. 정말 유튜브 하는 애들도 너무 많아요. 그런 본인의 개인 삶을 위해서 칼퇴를 하는 거는 우리가 보장을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 교육이 6시에 끝이 났어요.
근데 제가 교육을 끝나고 나가는데 저를 바래다 주시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까지. 근데 6시니까 우리 엘리베이터 어때요? 굉장히 큰 건물. 엘리베이터가 서지를 않아요. 왜? 퇴근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엘리베이터가 딱 섰어요. 근데 사람이 꽉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탈 만한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지점장님, 저를 이제 데려다 주신 어떤 지점장님이 야, 진짜 칼퇴를 하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한 명 내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본인은 농담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누군가가 아무도 안 내리는 거예요. 쭈뼛쭈뼛. 왜 본인들도 다 집에 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멀티페르소나. 자, 9시부터 만약에 6시까지 출근하는 시간이다. 그러면 업무하는 시간이다. 그러면 그때만 내 직원인 거예요. 그때만. 그리고 퇴근하는 이후 시간은 이 친구의 개인 시간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근데 이게 뭐 개인적인 멀티페르소나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개인적인 삶을 뭐 해주기 위해서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몇 년 전에 한 2년 된 것 같아요. TVN에서 행복난민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근데 그 프로가 우리 덴마크 하면 행복도가 되게 높은 나라라고 아시잖아요. 덴마크의 어떤 일상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국인이 덴마크에 있는 어떤 건축회사에 취업을 한 어떤 분의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현지 회사에 취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취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본인이 해외 취업을 했으니까 한국에서 일을 했었던 것처럼 정말 열심히 했대요. 남들이 시키지 않는 야근, 남들이 시키지 않는 주말 근무, 왜 일도 열심히 하고도 싶었고, 인정도 받고 싶었고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메일 하나가 왔대요. HR팀에서. 당신이 일하는 거를 우리가 계속 봐왔다. 그런데 내가 너한테 하나 조금 벌칙을 하나 내리겠다. 일주일간 출근 금지. 만약에 너가 그렇게 무리하게 일을 해서 너의 컨디션이 깨지면 오히려 우리 회사에는 데미지다. 너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을지도 모른다. 저 친구 너무 열심히 하네?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딱 두 가지를 저는 생각이 드는데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 게 개인의 삶 때문이 아니고요. 잘 쉬어야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퇴를 한다는 게 요즘 애들은 일을 너무 안 해. 책임감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오히려 집에 가서 잘 쉬고 돌아와야 일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보여주기식 야근. 그러니까 일할 것도 없는데 우리는 괜히 야, 저 친구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그냥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 야, 성과도 안 났는데 미안해서 어떻게 집에 가? 그냥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버티고 있어야지. 약간 이런 게 없지 않아 있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게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야근의 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자, 야근의 역설. 누가 이걸 조사를 했는데요. 다니엘 쿡의 야근의 역설. 주당 40시간 근무한 근로자, 60시간 근무한 근로자를 비교를 해봤더니 4주를 기준으로 생산성이 이렇게 되더랍니다. 라는 실험으로 나타납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오랫동안 근무를 할 예정인데,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할 예정인데, 언젠가는 생산성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옛날에는 북유럽도요, 하루에 18시간씩 이렇게 일을 했대요. 그런데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무언가 공장 기계를 많이 돌려야지 물건이 많이 생산이 되잖아요. 그런데 노동자들이 자꾸 죽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 노동자들을 보호를 해야겠다. 결국에는 물건을 많이 찍어내는 방법이 이 사람들을 빨리 집에 가서 쉬게 하는 방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워라밸의 근간이라는 건 뭐예요? 개인적인 삶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노동력을 보존하기 위한 거였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이런 게 생겨납니다. 퇴근을 하고요, 12시간 이내에 출근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시에 퇴근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오전 10시 이전에는 출근을 못하게 한 거예요. 왜? 몸이 건강해야지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멀티페르소나? 멀티페르소나라고 하는 거는 개인이 너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페르소나를 우리가 지켜줄게. 이 맥락이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열심히 더 잘 일하기 위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그렇더라고요. 52시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딱 시행이 되면서 저희들도요, 토요일 날 일을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왜? 토요일 날은 주로 임원 교육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임원들은요, 주중에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임원들은 주말에 워크숍이다, 골프를 뭐 치러 가신다. 그러면 그때 저희들이 교육 한번 들어가고, 그러면 사실 임원들의 강의료도 더 저희 수입의 큰 비중이었었어요.
그런데 임원 교육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왜? 임원 교육을 운영하는 교육 담당자들이 52시간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수입에 타격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52시간 시행 딱 하고 나니까 주말을 저희들이 이틀 쉬게 된 거죠.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쉬게 되니까 그러니까 아주 삶이 너무 질적으로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일요일 하루밖에 못 쉬니까 지쳐요. 일요일은 무조건 자야 돼요. 그러니까 자야 된다는 거는 쉬니까 애하고도 같이 시간을 보낼 수가 없고 책을 볼 시간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틀 쉬네요. 하루는 쉴 수 있으니까 하루는 애랑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 수도 있고 또 책을 볼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자 바로 이게 멀티페르소나 뿐만이 아니라 나를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 나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시간마저도 보장이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밀레니얼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라기보다는 이 멀티페르소나라는 거는 사실은 내 삶에도 얼마든지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